자, 그러면 이제 4장 정정부 2 캔틸레버보, 내민보, 게르버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보를 제외한 기타 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재 해석을 해 들어간 절차는 발력, 그 다음 단면 내력, 임의 절점에서 모든 절점에서 내력 관계를 고려해서 최대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내력도, 그 다음에 영향사의 내력까지 그 흐름을 똑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단순보에 준해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기타 이 형태의 어떤 지점의 형태가 차이가 있는 형태의 정정보에서는 그 단순보에서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캔틸레버, 내민보, 결보가 나오게 되면 단순보하고 어떤 차이점 등을 갖다가 잘 정리해 두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캔틸레버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A점은 고정단이고 B점은 자유단을 갖는 형태의 구조물 갖다가 이런 형태의 볼을 갖다가 우리는 캔틸레버보라고 한다. 그죠? 물론 이 2장에서 이제 구조물 개론을 하면서 부정형 차솔 세는 요령을 설명을 드린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야 되는 형태의 부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이제 발력 계산과 임의 절점 위치에서의 내력 관계, 그 다음 전체 내력 관계를 고려해준 내력도, 그 다음 용의선 얘기까지 똑같은 흐름을 기억을 하시되 단순보하고의 어떤 차이점만을 갖다가 구간 어떤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편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A점은 고정단이 되었고 발생 가능한 발력은 A점에서 수직 발력, 그 다음 수평 발력, 그 다음 모멘트 발력, 이와 같이 3개의 발력이 다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평형식으로부터 발력 관계를 갖다가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평형식은 어떻게 해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발력만을 갖다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도 취해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여러 개의 어떤 발력들, 미지력들에 대한 관계로부터 그 성문력들을 갖다 먼저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보았더니 어때요? 단부가 한쪽 A점만 있고 이 단부가 고정단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성문력들을 갖는 RAY, RAX, MA 이렇게 3개의 발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미지력들이 서로 다른 성문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형식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대로 RAY만 고려할 것 같으면 Y 방향에 대해서, RAX는 X 방향에 대해서, 모멘트는 모멘트에 대한 평형식을 갖다가 바로바로 적용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의 어떤 순서 없이 평형식을 갖다가 그 관계되는 어떤 성문력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바로바로 평형식에 적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발력을 갖다가 식 하나 가지고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형식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반의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RAY와 P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상향이 되면서 RAY 값은 T가 되겠죠. 물론 이 수평력은 역시 단순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 PL. 자, 제가 여기 모멘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조물이 주어져 있고 하중이 P가 하향으로 존재한다라고 치면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발력이 지점부에서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PL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마이너스 PL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단순부에서는 지점에 발력이 모멘트 값이 없는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에 내력도를 고려하실 때 항상 0에서 시작해서 0에서 끝나는 경우를 갖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단력도에서 지점에 축의 수직 하중이 존재하면 그 값만큼을 갖다가 전단력을 고려한 연후에 어떤 하중 흐름으로부터 전단력도 그린 것처럼 지점부에 이처럼 외력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발력 모멘트가 존재한다고 치면 모멘트를 취하실 때 단순부하고는 차이가, 첫 번째 차이가 모멘트 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BMD에 전단력도의 수직 발력을 고려해 준 것처럼 이 모멘트 발력을 먼저 모멘트도의 BMD에다가 취해 주시고 그 값을 갖다 고려해 주시고 나서 모멘트를 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A점의 발력 모멘트는 PL인 건 아는데 이 값이 이렇게 표현하면 플러스 모멘트인지 마이너스 모멘트인지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갖다가 좀 혼돈을 가질까 싶어가지고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갖다 나타내드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PL로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체 이 캔틸레버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요소로 보았다라고 치면 하나 요소에서 모멘트, 내력, 플러스 값은 어떤 방향? 좌측에서는 시계 방향, 우측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서 이런 쌍의 힘을 받아서 부재가 전체적으로 하단은 늘어나고 상단은 줄어드는 이런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이때 내력 모멘트를 갖다가 양의 모멘트로서 고려를 하는 경우죠. 그럼 결국 이 전체 부재를 갖다가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라고 치면 내력 발생의 위치가 좌측이기 때문에 좌측에서의 플러스 값 관계는 이 시계 방향 모멘트 값이 바로 플러스 내력 모멘트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 반력 방향을 갖다가 내력 관계로 고려했을 때에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이때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PL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 단부에 걸리는 모멘트는 내력 개념으로서는 어떻다? 마이너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려고 양의 방향으로 제시를 한 연후에 마이너스 PL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멘트 관계를 보시고도 이게 내력으로서는 마이너스 모멘트군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치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라? 전체 부재에서 반력 발생하는 위치를 갖다가 요소에서의 좌측인가 우측인가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서 평형식에 대입해서 그 부호를 갖다 그대로 따라가시게 되면 내력의 방향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갖다 보여드리려고 마이너스 PL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력도를 갖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용하중이 수직하중, 집중하중 형태니까 내력도는 각각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전단력도는 상수함수를 취할 것이고 모멘트도는 일차함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A점부터 시작을 할까요? 항상 부재 왼쪽 끝단에 시작을 해서 우측 끝단에서 끝나지 않으면 내력도는 제대로 완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과 동시에 축의 수직하중이 얼마? 수직 반력이 상향 P가 있으니까 그간만큼을 갖다 전단력도에다가 바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 플러스 P. 자, 부재 안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하중 없죠? 하중 없다는 얘기는 전단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여기 B점, 하중, 작용하중이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면 이제 하향으로 P만큼 있으니까 그것만큼을 갖다가 고려해 주시게 되면 여기 부재 끝단 B점에 와서 제대로 끝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크로스 방향으로 취해 주시게 되면 내력도는 끝이죠. 단순부보다 훨씬 간단하게 느낄 겁니다. 자, 이제 모멘트도. 역시 부재축을 갖다가 이렇게 내력도의 축을 부재축과 평행하게 두시고 좌측 끝에서 시작해서 우측 끝에 와서 끝나면 됩니다. 자, 이때 지점 A가 고정단이기 때문에 모멘트 반력도 고려되어야 된다 해서 단순부에서는 없던 0에서부터 시작하는 값이 어떻다? 마치 전단력도의 지점 반력 값을 그 전단력으로 고려해주고 전단력도를 나타낸 것처럼 A점에서부터 이 부재에 존재하는 모멘트의 어떤 어떤 흐름도가 나타내는 것이 내력 모멘트도, 즉 BMD이기 때문에 그 지점의 반력 모멘트만큼을 취해 주신 연후에 구조물에 모멘트 하중이 없으면 내력 모멘트를 고려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전단력도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구조물의 모멘트 값이 외력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 절정 위치에서 모멘트 크기를 갖다가 BMD를 먼저 반영해 주시고 모멘트 값이 없다라고 치면 이제 전단력도를 참조하셔서 BMD를 갖다가 완성시켜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점 시작과 동시에 모멘트가 있는데 얼마? 마이너스 PL입니다. 하향으로. 그 다음 실제 구조물에 모멘트 하중이 없으니까 전단력도만 참조하시면 전단력도 몇 차 함수? 상수 함수인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럼 BMD는 1차 함수입니다. 어떻게? 양의 면적이라는 얘기는 구간 안에 들어가면서 면적이 양의 면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증감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1차 증감수.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요? PL이니까 0에 와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처럼 BMD를 갖다 취해 주시게 되면 그 단순부에 대한 개념하고 차이는 이 모멘트를 취하실 때 지점의 반력 모멘트만큼이라도 취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조금 연습이 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캔틸레버를 주시고 하중피를 주었을 때 반력은 수직 반력이 P고 모멘트는 바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P를 알았다. 어떻게 고려하는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력도를 취하실 때 자, 전단력도는 축의 수직 하중들의 변화도 P만큼 올라가자. 하중 변화 없으니까 그 값 유지하고 P 내려오니까 다운 해서 B점에서 끝나졌다.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고 모멘트도는 어떻게? 자, 단순히 전단력도 나타낼 때 지점에서 상향 하중이 있으면 상향 전단력으로 하향 하중이 있으면 하향으로 표현한 것처럼 구조물에 모멘트 이제 반력이 되었던 어떤 작용 모멘트가 있던 외력으로서 작용 모멘트가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상향 하중은 위로 하향 하중은 하향으로서 내력도를 표현해 준 것처럼 어떻게? 시계 방향이면 상향으로, 반시계 방향이면 그 절점이 있는 모멘트 급격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하향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똑같은 형태의 BM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왼쪽 끝 절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 끝 절점에서 끝나지면 되는데 시작과 동시에 여기 실제 외력 형태로서 반력 PL이 있죠. 근데 이 방향이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상향 수직력이 있을 때 상향 전단력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이면 그 절점 위치에서 급격한 모멘트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시계 방향이 있으면 상향으로서 이 내력 개념이 좀 혼란스럽다라고 치면 이렇게 내력도를 갖다 고려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양의 면적이니까 증가 1차 함수로서 이런 형태로 취해 주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형태와 내력도를 갖다가 똑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캔틸레버에 대한 반력을 고려하는 개념과 그 다음 전단력도, 모멘트도, 내력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단순부와 차이는 뭐다? 지점이 하나밖에 없고 이때 지점 반력으로서는
모멘트 반력까지 추가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 모멘트 반력을 어떻게 해라? BMD에 취하실 때 그 크기를 갖다 지점부에서 먼저 고려하고 전단용도로부터 내력도를 갖다 완성시켜라. 그러한 첫 번째 단순부의 차이점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부재 임의 위치에서 뭐예요? 내력 관계를 갖다 한번 고려해 봅시다. A만큼 떨어져 있는 C 절점이라고 둘까요? 요 절점 하중 P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정도,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내력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단순부에서는 내력 하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질을 취해야 되고 자르다 보면 왼쪽 오른쪽 좌우에 하나의 지점을 갖다 반드시 포함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반력 계산을 한 연후에 반력 계산을 한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로부터 평형식을 두 번째 한 번 더 적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상한 평형식으로부터 내력 관계까지 고려해 들어야 됐지만 이와 같은 캔틸레버라고 치면 굳이 내력 관계만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지점의 반력값을 안 계산하고도 바로 내력값을 갖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부에서는 이미 한 점에 대한 내력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좌측을 취하든 우측을 취하든 결단 단면에서 3개만큼의 단면 내력이 생기게 되고 좌측을 취하면은 이와 같이 수직 수평, 우측에서는 수직 이렇게 취하게 되면 5개만큼, 이쪽을 취하게 되면 4개만큼의 미지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점이 두 군데에 있으므로 반드시 반력을 알아야만 내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력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평형식을 갖다 적용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캔틸레버는 단부가 한쪽만 있고 이 B점은 자유단, 지점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캔틸레버는 특이하게 자유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력 몰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물체도를 갖다 어느 쪽을 취할 거기 때문에 자유단 쪽을 갖다가 자유물체도를 취하시게 되면 굳이 지점의 반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 C점에 발생하는 단면 내력만 3개가 미지력으로 남아있고 B점은 지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미지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식 3개, 미지의 단면 내력 3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부하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구조물 상에 있어가지고 캔틸레버에서 이미 한 절점에 대한 내력 관계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반력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조건식을 몇 번? 한 번만 적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캔틸레버에서 어떤 단면의 내력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자유단 쪽을 갖다가 자유물체도를 취하시게 되면 물론 요 길이 값은 이제 L-A가 되겠지만 내력 값은 시계 방향 어떤 양의 값으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 요소에서 각각 이것들이 플러스 값이죠. 충력은 제외시켰습니다. 다 표현을 하면 그래서 요소에서 플러스 값이 이런 형태가 되었고 자유물체도상에 내력이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왼쪽이죠. 그럼 왼쪽에서 양의 값들을 갖다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걸 시점 전단, 시점 충력, 시점 모멘트라고 둡시다. 물론 이 충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형식 하나 가지고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로 쓰시게 되면 결국 SC equal P가 될 것이고 여기 잘린 점을 갖다가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면 시계방을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했다라고 치면 시점에서 내력 모멘트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캔틸레버에 대한 얘기로부터 단순부 차이점을 고려한다고 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점에 반력 모멘트가 있으니까 BMD 취하실 때 그 값을 갖다 먼저 고려하고 전단력 참조해서 내력도를 완성해라. 그 다음 단면 내력만을 갖다 고려한다고 치면 어떻게 자유단 쪽을 갖는 부분을 자유물체로 취하시게 되면 연산을 갖다가 식 하나 가지고서 원하는 내력을 갖다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요.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하중이 부재 끝단, 자유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A 대 B로 내분되는 부재 임의 위치에 존재한다고 치면 미리 반력과 내력 관계를 갖다가 내력도로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반력은 역시 Y방향의 평형식으로부터 P만큼 존재할 것이고 모멘트는 이것만큼 존재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PA 모멘트는 내력으로서 이 절점에서의 마이너스 내력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숙지를 하시고 자 전체 어떤 내력에 대한 흐름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내력도를 갖다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먼저 전단력도 축의 수직 하중들의 변화도 P만큼 하중 변화 없고 P만큼 그 다음 하중 변화 없으니까 P점까지 전단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일단 모멘트도
A점 시작과 동시에 발력 모멘트가 있으니 그 값을 고려해 주는데 어떻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하향. 물론 이게 내력으로서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이제 실구조물에 모멘트가 없으니까 전단력도 참조하면 여기 상수. 그럼 여기서 1차 증감수가 되겠죠? 전단력이 없다는 얘기는 모멘트 증가량 어떤 변화량도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취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처럼 하중이 캔틸레바 고정단 자유단 사이에 존재한다. 이때 이 구간에는 내력값이 존재하지만 하중과 자유단 사이의 구간을 보시게 되면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캔틸레바는 단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중 제하점과 단부 사이에는 내력이 존재하는 걸로 미뤄보아 이 구간의 부재들은 작용화 중에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이 구간은 어때요?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력이라고 하면서 어떤 절점 하나 외력으로부터 변형 생겼다라고 치면 그 변형의 상한 크기만큼 힘들어 갔다는 내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간에 내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힘에 대해서 변형도 안 생기고 있고 변형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작용화 중에 대해서 저항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떤 변형 모습을 그린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로 간주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한 건 뭐냐면 하중 제하점과 고정단 사이에는 부재가 곡선 형태로 휘어져 있는 반면 이 구간은 어때요? 그냥 매달려 있는 형태로서 부재가 변형이 없는 직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부터 하중 제하점으로부터 고정단 사이에는 내력이 존재해서 어떤 외력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자유단과 하중 제하점 사이 구간에서는 변형도 없고 외력에 대한 어떤 저항력도 없다는 것을 갖다 하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 흐름을 잘 알면 뒤에 영향선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뒤에 11장 가서 어떤 처짐에 대한 관계를 갖다 고려할 때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요 하중이 제하점에서 처진 값과 요 구간은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든지 P 하중이 작용하는 절점으로부터 요 자유단까지 전체 구간의 처진각은 어때요? 직선 상태이기 때문에 처진각이 같겠죠. 그래서 뒤에 11장에 대한 얘기까지를 갖다 미리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이런 형태를 갖다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자, 아까 처음에 나타낸 것은 좌측 지점이 고정단이고 우측 단부가 자유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조물을 갖다 대칭으로 뒤바꿔 보았습니다. 좌측을 갖다가 자유단으로 하중 제하점, 우측을 고정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이 지금 최초에 설명드린 어떤 그런 형태하고는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내력도도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 구조물이 대칭이니까 내력도도 대칭 형태가 돼야 되겠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반력 계산은 간단히 처리가 될 것이고 이 관계로부터 전단력도와 모멘트를 갖다가 각각 취하시게 되면 자, 전단력도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부재축의 수직하중들의 변화도 시작과 동시에 어때요? 작용하중만큼 P가 하향으로 존재하고 있죠. 마이너스 P입니다. 전단력도 하중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냥 쫓아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 하중이 없다는 얘기는 전단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발력만큼 상향. 축 하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 다음 모멘트도 이 구조물 전체에 모멘트가 없는데 B점에 와서야 시계 방향 PL만큼의 모멘트가 있다는 거 알았다. 그럼 내력도를 갖다가 형성할 때는 어떻게 해라? 단순히 상향 하중을 갖다가 상향 전단력으로서 고려한 것처럼 시계 방향이면 그 위치의 모멘트 값을 상향으로, 반시계 방향이면 하향으로 표현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 제하점에서 고정단까지 전단력도를 먼저 참조하고 마지막 여기 지점부의 모멘트 값을 갖다가 BMD에다가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A점부터 B점까지 전단 관계가 마이너스 면적이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얼마? 전체 면적은 마이너스 PL. 여기까지 왔는데 모멘트 값이 얼마가 있어요? 시계 방향 PL이니까 어떻게 해라? 상향 PL. 해서 역시 0이 와서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처음에 나타낸 형태에서의 전단력도와 모멘트와 지금 형태를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절대치에는 대칭 형태가 되는 것 같지만 초기에 좌측이 고정단이었을 때는 전단력도가 플러스 값으로 나왔습니다. 발력 크기가 상향 발력으로 그것만큼 취해 주시고 하중 때문에 하향으로 내려와서 P점에서 끝맺었으니까. 근데 모멘트는 어때요? 구조물이 좌측이 고정될 때와 우측이 고정될 때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BMD는 전체적으로 어때? 대칭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캔틸레바는 단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치의 발력은 만약에 작용하진 하향 하중이라고 치면 단부가 왼쪽에 되었든 오른쪽에 되었든 상향 발력으로서 똑같이 유발될 테니까 이 전단력도는
고정단이 좌측이 되면 단부가 플러스 전단력으로서 우측이 단부가 고정단이 되면 마이너스 전단력도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내력도의 형태만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다? 단부가 좌측이 고정단이 됐을 때 캔틸레버의 전단력도는 양의 값으로서 우측이 고정단이 됐을 때 전단력도는 음의 값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상황들을 갖다 종합해 보게 되면 단순부와 캔틸레버에 대한 어떤 거동에 대한 내력도 형태들로서 판단을 해보게 되니까 차이점이 한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단부가 고정단이기 때문에 지점에 단순부에서는 어떤 발력의 모멘트 발력이라는 게 존재했다. 그래서 그 모멘트 발력을 갖다가 BMD 고려하실 때는 먼저 취해 주시고 전단력도를 갖다 참조해서 단순부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서 모멘트를 갖다 완성시켜 주시라. 그 다음 내력만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라? 굳이 지점부의 발력을 고려할 필요 없죠. 자유단을 갖는 경우라고 치면, 물론 이건 캔틸레버뿐만 아니라 내민부 형태가 되었던 부정적 형태가 되었던 자유단을 갖는 경우 그 구간에 대한 내력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지점 발력은 관계없이 자유단 쪽을 자유형체를 취해서 형식 하나 가지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력 고려할 필요 없이 자유단 쪽을 자유형체를 취해서 형식 하나 가지고 내력 관계를 고려해라. 그 다음 하중이 부재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고정단과 하중 제하점 사이에는 내력이 존재하지만 하중 제하점과 자유단 사이에는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 기억을 하시고, 단부 위치가 우측이 고정단이 되면 전단력도는 어떻게 된다? 음의 값으로서 취해진다. 상대적으로 좌측이 고정단이 되면 전단력도는 양의 값으로 취해진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중은 수직 하향 하중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영향선에 대한 관계를 더 설명드린다라고 치면, 자, 영향선은 뭐다? 내력도와의 개념과는 좀 상반되는 관계. 결국 하중의 위치가 변수고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내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얘를 여기다 쓸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를 시점이라고 두었을 때 내력은 하중 위치가 고정이고 내력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가 변수였고, 영향선은 내력을 구하는 위치가 고정이 되고 하중 제하 위치가 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영향선은 고려해봐야 할 게 지점에서의 발력에 대한 영향선과 부재 내부에 있는 절점에 대한 전단 모멘트에 대한 내력에 대한 영향선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점 발력에 대한 영향선부터 고려하실까요? 자, 하중의 위치는 A점부터 B점까지 어디 있다 하더라도 난 계속 뭐만 계산하겠다? A점의 발력만 계산을 하겠다. 그런데 지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발력은 지점 부에 하나밖에 없죠. 하중이 어디 있다 하더라도 A점의 발력은 작용하중 전체를 지가 다 평형 상태를 갖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중 위치에 관계없이 A점의 발력은 항상 1로서 하중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 하중이 어디 있다 하더라도 A점의 발력은 1로서 일정할 것이다. 왜? 단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부의 경우는 시점이 두 군데였기 때문에 나눠 가졌죠. 다음 C점, A 대 B로 내분되는 이 C점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에 그 절점 위치에서의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 자, 아까 하중이 부재 사이에 존재할 때 내력은 지점과 하중 제하점 사이에만 내력이 존재하고 하중과 자유단 사이에는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영향선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겠다. 자, 먼저 하중의 위치가 A점에부터 요 구간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렇게 되면 하중 제하점과 고정단 사이가 C점이 밖에 나가 있는 형태가 되었죠. 바꿔 말하면 하중이 요 구간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C점은 하중과 자유단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C점의 내력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 요 구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C점은 결국 하중과 자유단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력이 없다. 근데 요 시점에 내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중이 요 구간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비로소 하중과 고정단 사이에 C점이 위치할 테니까. 그래서 요 관계로부터 자유무실을 취하게 되면 결국 하중 1이 여기 있을 때 요 부구간만 갖다 자유무실을 취했다라고 치게 되면 결국 요걸 X바라고 할까요? 여기 내력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내력은 좌측이니까 플러스 값이 각각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중이 요 구간에 있다라고 치면 여기 시점의 전단력 값은 하중 위치에 관계없이 1만큼의 크기가 돼야 되겠죠. 물론 모멘트 값은 여기서부터 점점적으로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런 형태의 모멘트에 대한 영향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보시게 되면 단부는 왼쪽이 고정단, 우측이 자유단. 이때 부재 A 대 B로 내분되는 절점 C점에 대한 영향선에 대한 관계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좌측 역시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좌측이 고정단이고 B점이 자유단인 하중이 A 대 B로 내분되는 위치에 있을 때의 내력도. 이것은 하중의 위치가 고정되고 모든 절점에 대한 내력 관계. 자유물체를 취하는 위치값이 변수였던 경우에 대한 어떤 그래프인 내력도. 요건 하중의 위치가 변수고 내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가 고정되어진 형태의 그래프인 영향선. 똑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하중 지하점 해결 때의 내력도와 영향선 관계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관계가 대칭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캔틸레버에서는 당장 보시게 되면 내력도에 대한 개념과 영향선에 대한 개념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 두시게 되면 아마 시험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내민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